그래도 지금 연금 개혁한 거 우리 기성세대는 배려한 거다. 왜냐면 그 말을 왜 이렇게 싫지? 개혁을 안 해도 우리는 받을 수 있었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쨌든 연금의 지속 가능성 늘린 거 아니냐 라거나 연금 낸 사람을 왜 갑자기 적으로 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 세대의 반발은 사실 노인들을 탓하기보다는 이 제도를 가만히 두고 있었던 정치인들을 탓하는 게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치 스타트업 뉴에이즈가 만드는 2030을 위한 정치 공부 방송 정치 이건 아니지의 저는 진행자 박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민혜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연금 관련해서 올렸는데요. 며칠 뒤에 바로 이제 연금 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젊은 정치인들이 사실 미리 상의한 것도 아닌데 대부분 거의 다 사실상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왜 이걸 반대했는가, 사실 탄핵에 있어서는 찬성 반대로 다 나뉘던 국회의원들이 이 반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사들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연금개혁안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젊은 세대의 정치인들이 반대하는가 인데요. 네, 실제로도 좀 입장들이 많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17년, 18년 만에 한 연금 개혁이니까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이거는 계약이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거니까 다시 취소하고 거부권 써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얘기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더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이걸 굉장히 세대 갈등 이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갈등 구조로 만들어서 이용해 먹는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오히려 저 사람들이 갈라치는 거 아님? 약간 이런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에이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해야 되는지를 좀 꼭꼭 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13%를 더 내고 그리고 43%를 더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를 두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직장 가입자라서 국민연금을 직장이랑 내가 반반씩, 그쵸. 회사랑 반반씩 나눠서 냅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서 국민연금을 지불한다고 했을 때 13%까지 올라가면 월 39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여기서 회사랑 내가 반반씩 나누니까 실제로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19만 5천 원이 그렇죠. 됩니다. 근데 9%, 그러니까 지금 개혁 이전에는 월 27만 원이어서 회사랑 반반을 나누면 한 13만 5천 원 정도가 그쵸. 나갔어요. 그러니까 개혁이 되면 점진적으로 한 6만 원 정도가 더 월급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셈이고요. 근데 이랬을 때 그럼 노후에 내가 43%라고 하면 얼마를 돌려받게 되냐. 지금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소득 대체율 43%를 다 충족하면 월에 129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일생 동안 받은 평균 월급의 43% 정도를 준다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맹점이 40년 동안 꾸준히 300만 원을 벌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43% 소득 대체율은 그냥 문서에만 있는 이야기에 좀 가깝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40년 동안 꾸준히 한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사람들은 소득 대체율이 한 22.4%여가지고 한 67만 원 정도를 월에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만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려면 사실 만 25세부터 월 300만 원을 40년 동안 계속 받아야만 이 43%가 소득 대체율로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죠. 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고요. 네네. 만약에 내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면 똑같이 300만 원 벌어도 내는 돈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13%까지 올라가면 월에 39만 원을 나 혼자서 다 내야 되는데요. 맞아요. 사실 300만 원을 버는데 한 40만 원 정도 거의 월세 준하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건 좀 부담이 크죠. 그래서 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다들 이제 당장에 좀 부담이 크고 사실 40년 동안 다 내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나? 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안 내고 싶어 라고 하는 입장이나 기사들도 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 한 직장, 평생 직장처럼 운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급여랑 다르게 좀 들쑥날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기간을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1980년대 약간 모델로 하나의 직장을 평생 다니는 모델로 설계했을 때 이제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 그러면 13%더 내고 43% 받는다라고 하는 구조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 가장 커진 건가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원래 2056년 이랬었는데 한 17년 정도 더 늘어나서 2071년으로 늦춰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90년대생이 만 65세가 됐을 때 한 네. 17년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늘어난 거예요. 82살까지네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뭐 67만 원을 12개월 동안 17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의 90년대생이 총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1억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연금 고갈 시점이 늘어난 상황인데 젊은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 사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좀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개혁을 했냐? 이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보험료로 낸 돈의 한 2배 정도를 나중에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낸 거보다 많이 받으면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국민연금이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낼 사람이 계속 많을 거야라고 가정하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내는 사람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저출생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받는 사람은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대비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민연금이 그나마 쌓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해외 투자도 하고 하면서 그 돈을 굴려서 계속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인구 구조가 계속되면 사실 언젠가는 그냥 그 해에 거둔 돈으로 그 해에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럼 사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유지하려면 더 내는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은 더 내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인구 구조가 변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7년 만에 연금 개혁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는 돈을 사실 조정한 건 98년도 이후 처음이라서 훨씬 오래됐다고. 27년 만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27년 만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왜 지금까지 계속 미뤄오다가 그러니까요. 급하게 한 2030이 받을 때가 돼서 영원이 된다고 하니 그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개혁을 하냐. 그리고 실제로 개혁을 했는데 그 내용을 까고 보니 연금 고갈 시점이 한 20년, 30년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잘 풀렸을 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률이 높았을 때에도 한 10 얼마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마치 번개불에 콩 부어 먹듯이 결정을 임시 내렸다. 방편이고 네, 심지어. 급한 불만 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선거나 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중요한 결단을 계속 미뤄왔던 거죠. 저는 사실 기사나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젊은 국회의원들이 그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것을 비판하는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90년생 너네들한테 좋아진 건데 왜 화를 내고 있냐. 그리고 그럼 너네 이 연금 안 낸다는 거는 사회보험에 대한 부정이다. 그럼 노인들은 누가 부양하냐? 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2030 세대가 욕심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 계산해봤을 때 90년대생 정도면 내는 돈보단 조금 더 많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청소년 세대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인데 왜 너희가 불평불만을 하냐. 진짜 네. 웃겨. 지금 그 얘기를 모르나요? 저는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젠가는 또 미래 세대에게, 네, 청소년 세대에게 또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국민연금 부담을 전가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2071년에 연금 고갈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개혁안으로. 그럼 2079년 정도가 되면 보험료를 한 39% 내야 돼요. 어떻게 내 이거? 그럼 한 300만 원 벌면 39% 내면 얼마죠? 한 40% 낸다고 생각하면? 40% 내는 거 120만 원 아니야? 그쵸. 그 정도로 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걸 아.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너희는 더 받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진짜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90년생이 지금 36이잖아요. 한국 나이로. 그럼 2000년대 생들한테는 진짜 20대 초중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뭐 너네는 어떻게 받든 말든 우린 상관없어. 약간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지금 연금 개혁한 거 우리 기성세대는 배려한 거다. 왜냐면 난 그 말을 왜 이렇게 싫지? 개혁을 안 해도 우리는 받을 수 있었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쨌든 연금의 지속 가능성 늘린 거 아니냐라거나 아니면 연금 낸 사람을 왜 갑자기 적으로 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좀 얘기해도 되나? 그럼요. 연금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그 동아대 남창섭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네. 국민연금 원래 내가 낸 돈만큼 이자 붙여서 찾아가는 무슨 민간 보험 상품 같은 게 아니다. 그럼 미래 고령 인구는 빨리 죽으라는 거냐? 세대 부담이 늘어난 건 인구 구조 때문이지 노인들 때문이 아닌데 왜 노인 탓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은 반대로 노인분들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게 노인 탓이 아니면 노인들도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구조대로 가면은 결국에는 39.2%를 내야 하는 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자를 붙여서 찾아가는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금 마련이나 재정 마련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이거는 미래 세대가 알아서 해결하고 우린 일단 받아갈 건데 너네 우리 배려해 준 거잖아. 이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반대할 만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청년 세대의 반발은 사실 노인들을 탓하기보다는 이 제도를 가만히 두고 있었던 정치인들을 탓하는 게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17년, 18년 동안 방치해 오다 보니 맞아. 사실은 내가 왜 생판 모르는 노인들까지 먹여 살려야 돼? 이렇게까지 끌고 온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대 갈등까지 만든 데는 연금 개혁을 아주 오랫동안 미뤄왔던 문제가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근데 21대 국회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2024년 동안까지 일했었던 국회에도 연금 특위가 있었더라고요. 21대 근데 연금 특위에 13명이 일했는데 그중에서 80년대생이 1명. 한 명. 그럼 지금 40대죠. 그리고 70년대생이 4명. 나머지는 다 60년대 생인 거예요. 너무 나이가 많다. 네. 나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60년대생 분들이면 이제 곧 수령 나이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수령할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더 내는 기간이 긴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많이 못하는 것에 가깝고 사실 이렇게 결정이 된 경우에는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의 목소리들이 훨씬 반영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연금특위를 반대했었던 젊은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주말 사이에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포함된 게 크게 3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연금특위 구성을 할 때 그 3040 국회의원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해달라. 그때 뭐 인원이 부족하다면 20명까지 13명에서 20명까지 늘리자. 그리고 이 연금특위 논의를 청년들만 하는 것도 지금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도 포함시키자. 그래서 다 같이 공동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한 투입을 당장 시작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각 정당에서는 좀 특이의 젊은 의원들을 배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재준, 김재석, 김용태 의원, 30대 의원들을 특위에 포함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온 상황인데 아직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몇몇 의원들이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왜 이걸 세대론으로 만들고 있냐, 왜 반대하냐, 너네한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아직 좀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개혁을 한 건데 연금 특위에서 미래 세대 그렇다고 해도 엄청 젊은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 국회가 몇 명 되지도 않는 젊은 의원들을 거의 포함하지 않고 진행됐다는 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대로 과연 이게 세대 갈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젊은 세대들에 대한 입장이 반영이 되고 있나? 우선순위가 들어가고 있나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연금 이슈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었었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 국회가 왜 젊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 중에 되게 중요한 사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번에 18년 만에 27년 만에 연금 개혁안이 실제로 통과되면서 이런 목소리가 커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본질은 얼마나 더 내고 더 받냐를 세대 갈등이나 혹은 노인 비하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옳지 않고,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이 무슨 이자 붙여서 찾아가는 건 줄 알아? 라는 것은 주장에 대한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인구 절벽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신뢰받을 수 있는 모델로 갈 것인지를 더 많이 열어놓고 얘기해도 모자랄 시간에 왜 당연히 할 법한 소리를 한 걸 가지고 뭐 괜한 소리를 덧붙여서 이 아까운 시간을 또 공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연금특위가 올해 연말까지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무슨 선거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이 막 한다 하다가 결국에는 별 실속 없이 끝난 경우가 너무 많았어서 많았죠. 좀 그 젊은 세대 의원들이 정말로 좀 주도적인 역할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재정의 어떤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좀 더 의미 있는 구조 개혁안이 나와서 이번 모수 개혁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논의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 네. 이걸 또 20년 뒤에 해?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20년 뒤까지 갈 시간이 없는 네.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세대 갈등이다 뭐 이런 논란들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인 안들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토론을 하기를 바란다. 네, 만약에 어떤 식으로 구조개혁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사각지대나 쟁점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정치이건 아니지에 그 연금유니온 김설 위원장님이 오셔서 얘기 나눴던 그 에피소드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번에 그 본회의 통과되는 소식을 듣고 후다닥 준비한 행사가 있잖아요. 국민연금이건 아니지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구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지 실제로 뭐 연금특위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와서 토론을 하고 강론을 펼치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어피티와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4월 6일 일요일 오후 2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신청 정보는 저희가 댓글과 더보기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르게 인구가 소멸하고 있고 지금의 사회 시스템은 그에 비해서 너무 낡았다. 정말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의 흐름은 또 마찬가지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건 아니지가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정치이건 아니지는 2030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치 지식을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좀 저희 소개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저희 빨리 1만 명으로 크고 싶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